먼저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괄호를 중간에 잘못 하나 넣어놨네요. 그죠? 뒤에 MSFT에도 괄호를 하나 넣던가 액티비전 뒤에 걸 빼던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오탈자가 있다라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액티비전은 1.2%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0.2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PPT는 준비를 한 건데요. 액티비전은 뭐 게임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대표적인 업체이죠. 자, 유럽연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하는 데 대해서 요 규모가 지금 680억 달러죠. 이걸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요 M&A가 완전히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유럽연합도 있고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런 반독점 당국들이 모두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중에 일단 유럽연합에서는 승인을 해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독점에 대한 그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관련 기업들 아마 소니나 이런 데가 포함될 거예요. 라이선스 계약 우리가 인수하더라도 기존의 액티비전의 핵심 게임들 너희들 다 하게 해줄 거야. 이런 라이선스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면서 반독점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라는 게 유럽연합에서 이걸 승인해준 이유입니다. 하지만 영국, 미국에서는 여전히 요 M&A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또 준비 중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최종 승인에 대한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식 하나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이거 특징주로 하나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도 5% 하락을 했는데 핀테크 기업이죠. 그래서 개인 간 대출도 연결을 해주고 그러니까 각각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으면서 연결을 해주고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웨드부시에서요 오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특히 목표가는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중립이었는데 이거를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는 5달러에서 2.5달러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한 4.7달러, 4.8달러 정도 되니까 주가 여기에서 한 45% 정도 내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냐면 개인 대출 시장에서 이 소파이의 시장 점유율이 당초 5.5에서 8.2까지 높아졌는데 이게 결국은 거의 상한선까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성장세가 이제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개인 대출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아마도 회계 처리에는 다양한 몇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을 텐데 회사 측에 조금 더 유리하게 보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장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국에서 너희들 보수적으로 해라고 개입을 해버린다면 이에 따른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자본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 변경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고려를 해보면 자본 조달, 그러니까 유상증자 등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5%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것 주요 이슈였고요. 다음은 찰스 슈왑입니다. 찰스 슈왑은 한 4% 정도 올랐는데요. 미국 최대 증권사면서 은행 업무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역 은행들 파산 우려, 안정성에 대한 우려 나오면서 찰스 슈왑도 꽤 많이 언급됐던 기업이기도 하죠. 자, 근데 제이몬드 레임스가 찰스 슈왑에 대해서 기존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높였고요. 목표 주가는 그동안 유효한 목표 주가가 없었는데 이거를 63달러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슈왑에 대한 리스크 우려 많았지만 찰스 슈왑은 신용 위험이 매우 낮고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 스토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찰스 슈왑에서도 예금이 좀 많이 된다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게 한 30%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우려보다 양호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었죠. 거기에다가 또 이 제이몬드 제임스는 뭐라고 하느냐 요쪽에서는
1분기 그렇게 뭐 예금 인출 뭐 이런 우려 있었고 뭐 했지만 1분기 신규 계정이 오히려 연으로 환산을 했을 때 4.3% 증가했고 핵심적인 순신규 자산도 오히려 7.5% 증가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사항 아니다라는 것. 또 하나.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찰스 슈왑의 이자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치금들, 그게 이익을 많이 줘야 하는 MMF 계정으로 많이 이전을 그동안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찰스 슈왑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는 금융 상품으로들 자금들이 이동을 하니까. 근데 요게 보니까 이제 이동이 점차 둔화되고 있더라. 옮길 사람은 다 옮겼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더라라는 이슈고요. 자, 마지막은 쉐이크쉑입니다. 미국의 3대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지점들 좀 있죠. 근데 오늘 8% 주가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행동주의 펀드인 인게이지드 캐피털이 주주총회에서 쉐이크쉑과 아마 표대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인게이지 펀드가 쉐이크쉑의 지분을 약 6.6%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쉐이크쉑 니들 제대로 경영만 하면 매출이 2년 내 수익성이 2년 내 2배는 늘어날 수 있는데 니들 제대로 못해서 이 주가가 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전략 바꿔야 되고 매장 디자인을 바꿔야 되고 인력에 대한 변화를 좀 주면서 경영 전반적으로 바꿔버리면 니들 기업 펀더멘털 엄청 좋아질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영에 좀 깊이 관여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사회의 세석을 우리가 지명하는 사람을 앉혀야 돼 라는 거죠. 쉐이크쉑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올 들어서 우리 잘해가지고 주가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표대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대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분들을 더 확보도 해야 되고 뭐 주주들에게도 뭐 잘 보여야 되고 해서 이게 하나의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